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극화한 진영 논리 속에 온갖 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각종 지역의 이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MBC는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170억 원짜리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과연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윤소영, 이혜연 두 기자가 그 허와시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중장비들이 하천에 쌓인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170억여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3대 하천 준설 사업입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 등 20.7km 구간에서 쌓인 흙 50만 4천 세제곱미터를 파내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하천 준설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업무회의에서는 올해는 홍수 예방에 필수적인 구간만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3대 하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설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퍼내도 같은 자리에 퇴적물이 쌓이는 평형하상이라는 하천의 특성 때문입니다. 퇴적이 일어난 경우에는 한 번 준설한다고 해서 그 문제, 어떤 준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2020년 준설 공사가 진행된 대전천 구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당시 준설이 이뤄졌던 곳에도 다시 퇴적물이 쌓인 모습이 확인됩니다. 저곳은 약 4년 전 준설 작업으로 하천 물이 흘렀던 공간인데요. 하지만 다시 흙이 쌓이면서 풀숲이 무성한 육지로 원상복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범람 위험이 높은 구간들만 골라서 준설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할 홍수량 등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준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방 또는 뚝을 쌓을 때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 되는가, 준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이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유량의 흐름이라든지 수위의 어떤 판단이 가끔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전시는 지난해 상반기 자체 작성한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 등을 근거로 준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대전시가 자체 작성한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입니다. 대전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핵심 근거가 된 자료인데 정부 공식 보고서보다 홍수량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천별로 홍수 때 물의 양인 홍수량과 준설 전후 수위 변화량 등이 수치로 제시돼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원촌교 상하류 구간인 갑천 1지구에서 대전시가 설정한 계획 홍수량은 초당 5천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설이 진행되면 홍수위는 기존 37m에서 1.5m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와는 홍수량 수치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 보고서에서 같은 구간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3,323세제곱미터, 대전시가 설정한 수치보다 30% 이상 적습니다. 또 정부가 산출한 홍수위는 36m, 제방과의 간격이 2m에 달해 준설 없이도 통상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부보다 부풀려진 대전시 통계 자료의 수치 차이는 갑천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부풀려진 통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설이 실제로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실험을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처럼 완만한 상류 하천을 가정한 실험 장치에 80mm의 물을 채운 뒤 퇴적토가 쌓인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퇴적토가 쌓이면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모형을 40mm 높이까지 올렸지만 수위는 오히려 5mm가량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속이 빠른 계곡형 하천으로 가정했을 땐 퇴적토 높이만큼 수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완만한 하천보다는 계곡형 하천에서 준설이 범람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준설이 반드시 하천 수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유속 분석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천을 파봤자 홍수위 저감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대전시에서 나온 이 준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교량 때문에 여기서 상류가 발생이 아니 사류가 발생이 아니 뭐 이런 식의 분석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었고요. 뉴스참에서는 대전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모두 5명의 교수진에게 자문했습니다. 5명 모두 공학적으로는 준설이 수위 저감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대전시의 홍수량 산정이 정부의 계획과 어긋나거나 과장됐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170억 원의 사업 규모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등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국회 세종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이들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6번째로 실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4번째 순위의 공약으로 충청권 등 5대 광역권 급행철도망 구축과 함께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담았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반영하기 위한 세미나가 세종 민간단체인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각각 후보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국회 이전 등의 필요성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12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13연승 사냥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광현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 이글스가 리그 9위 두산 베어스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화에서는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서 개인 시즌 5승과 팀의 13연승 사냥에 나섰습니다. 경기는 4회까지 투수전 양상을 보이며 0대0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4회 말 노시안의 2루타에 이은 최은성의 안타로 한화가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회 초 수비의 승부 실수로 1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7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대1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화 이글스는 지난달 26일 이후 내리 1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이길 경우 빙그레 이글스 시절인 지난 1992년 기록한 구단 최고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 올해까지 이겨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잡으면 15연승이라는 구단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내일 경기에는 문동주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초반 부진을 딛고 내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활약에 팬들은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대전시 파남동 파남유금소 입구를 달리던 출퇴근용 전세버스에서 불이 나 버스 한 대와 도로 표지판 등이 모두 탔습니다. 버스는 업무를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으로 화재 당시 승객은 없었고 버스 기사는 화재 신고 후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진 가운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 3월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지현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현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행동 조절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 유가족은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조차 어렵다며 무차별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가 중학생인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40대 아버지와 그의 지인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인 13살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6km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납치된 중학생은 피의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대, 20대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운동 첫날 대선 후보들이 대전을 찾는 전략적 선택이 반복됐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 은흥정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초 연설 주제는 K과학기술이었지만 정작 과학기술 관련 발언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는 한마디에 그쳤습니다. 앞서 연단에 오른 원로과학자가 현 정부의 연구비 삭감과 연구환경 악화로 젊은 과학자가 떠난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처우와 정주 여건 개선을 호소했지만 이 후보는 과학기술계를 위한 구체적 공약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감성적 호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전 방문도 실효성 있는 공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립대전연충원 참배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묘역을 찾지 않아 여전히 전 정권과의 거리두기 의혹을 자초했고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이던 대전 호국 보훈파크 조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습니다.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 연설도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습니다. 충청이 과학 기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이 교육, 대학, 연구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은 아직 부족한 상황. 본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0여일 뿐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2일차를 맞아 각 당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 방문 성과를 내세우며 표신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대전 과학중심도시를 내세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충남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에 중도층이 호응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16일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충청권 방문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 하나은행이 대전투자금융의 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대전시는 창의적인 기술과 사업화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며 대전투자금융은 해당 기업에 간접 출자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청호와 보문산, 장태산과 방동저수지 등 시내 행락지 주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운영한 일반 음식점을 적발했으며 행락철을 맞아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